이제 단 2화를 남기고 있는데요. 10화는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해서 숨이 턱 막히는 장면들이 많았죠. 11화 예고에서는 백상무가 김낙수에게 SOS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도부장이 결국 백상무를 배신하고 다른 상무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도부장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죠. 백상무는 김낙수를 버리고 도부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수 말대로 도부장은 정말 뱀 같은 사람이었죠. 김낙수가 선배임에도 골프장에 갈 때는 도부장이 아닌 김낙수가 운전기사였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김낙수였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죠. 뒷좌석에 앉은 도부장은 백상무 옆에 붙어 앉아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도부장에게 백상무도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김낙수와 함께 일할 때 선배님이라며 깍듯하게 굴던 그의 모습도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김낙수가 퇴사하는 순간 김 부장 팀은 한순간에 소외되어 버렸는데요. 도부장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자 김 부장 팀을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했죠. 예고편에서는 견디다 못한 권사원이 도부장에게 사직서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꼰대 같았던 김 부장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최악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한편 백상무의 요청에 김낙수는 기꺼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부장을 쳐내는데 성공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상무 자리에 앉은 김낙수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웃고 있죠. 하지만 이 장면은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세차장에서 일하던 김낙수가 꿈을 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ACT 상무 자리와 자신의 과거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꿈에서 깨어난 낙수는 백상무를 향해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수족처럼 굴었던 자신을 버리더니 고소하다는 듯 웃음을 짓죠. 그러나 이 또한 부질없다며 씁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휴식을 취한 낙수는 카센타일에 다시 집중하죠. 낙수가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하진과 수겸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낙수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자신한테 말하지 않아 하진은 답답했는데요. 그런 그가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대리운전이라니 황당함 그 자체였죠. 낙수의 건강이 우려되었던 하진은 정신과에 가보자고 했지만 낙수는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낙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제 부부에게 받은 모멸감과 상가사기는 낙수의 목을 짓눌렀는데요. 하진은 병원을 거부하는 낙수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태어나서 낙수에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한 낙수는 하진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죠.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병원을 찾던 낙수는 허남준 병원을 찾아가는데요. 상담 중 그도 같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죠. 그는 낙수에게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정신과를 찾은 하진은 낙수로부터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는데요. 10억이라는 거액을 쓰면서도 어떻게 자신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게다가 수겸이 사기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났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상가에서 지내던 낙수는 허남준을 화장실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낙수는 아들 수겸에게도 자신 생각만 강요했던 아버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수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낮 또한 자신 꿈과 어긋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김낙수의 행동도 일종의 사랑 표현이었다고 말해주었죠. 부모들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답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수겸도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수겸은 대리운전을 하며 노력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요. 자신이 부끄럽냐고 묻는 낙수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대리운전을 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대리운전을 하면서 보내죠. 10화 엔딩은 참 씁쓸했습니다.
5억 대출을 갚기 위해 하진이 결국 집을 내놓는 장면이었죠. 하진은 한 번도 보지 않던 앨범을 꺼내 정리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는데요. 20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집안 사진을 올리고 등록 버튼만 누르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하진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이 집은 김낙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트로피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1화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낙수가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집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죠. 그렇다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낙수가 발끈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게 마련한 집을 하진과 수겸이 잃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던 것이죠. 9화에서 수겸은 김낙수에게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요. 수겸에게 재수를 요구했던 이유는 수겸을 위한 게 아니라 김낙수 본인을 위한 과시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상가 분양도 마찬가지로 하진과 수겸은 원하지 않았는데요. 낙수가 자신의 체면을 위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 말에 김낙수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는데요.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낙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죠. 형창수가 낙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요. 낙수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카센터 옆에 손세차장을 해보라는 제안이었죠. 카센터를 찾은 많은 고객들이 손세차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초기 비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 카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월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해보라고 말하죠. 낙수는 말도 안 된다며 처음엔 거부했는데요. 창수는 누구나 처음엔 모른다며 자신도 처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낙수는 하진과 세차장 운영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는데요. 형이 세차장을 해보라고 제안했다고 말하죠. 하진은 자본금도 들지 않는 일이라며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형이 기회를 줄 때 잡아야 한다고 말했죠. 낙수와 하진은 이것으로 집을 팔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세차장이 잘만 운영된다면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진도 이에 동조하며 플랫폼에 올린 매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게 낙수는 세차장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ACT에서 일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낙수는 형의 일에 대해 기름때 묻히는 장사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